안녕하십니까. 오늘부터 5회차에 걸쳐서 티팩 공부를 하실 거고요. 15시간인데 아마 시간은 충분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 책 두 권이잖아요. 이제 보니까 이제 예습을 많이 안 해오셨는데 사실 예습은 꼭 안 해오셔도 되긴 되고요. 지금은 저랑 같이 공부하시고 복습은 꼭 하셔야 돼요. 당연히. 외워야 되니까.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3번 정도, 3회차 정도는 정확하게 쭉 보시면서 외우셔야 됩니다. 일단 진행해 볼게요. 이 시험은 금융연수원에서 시험을 치고요. 그 다음에 서울, 부산, 대전, 대구, 광주에서 보는데 오신 분들은 다 서울에서 보시겠죠.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다른 데서 보실 수 있고요. 응시료는 다른 시험에 비해서 많이 쌉니다. 캠스 시험 같은 거 보시면 뭐 200 몇십만 하잖아요. 요건 좀 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. 필기 시험이고 오지선다입니다. 전부 다 객관식으로 주관식이 없어요. 오지선다인데 아주 쉬운 건 아니에요. 뒤에 이제 예제가 있기 때문에 알려드릴게요. 필기도구 가져가셔야 되고 수험증 그리고 신분증 가져가셔야 됩니다. 수험 참고도서는 두 권이죠. 지금 갖고 계시는 요 제도편하고 실무편하고 그렇게 있어요. 보시면 제가 페이지를 좀 세가지고 그렇게 나왔어요. 왜냐하면 이게 제도편에서 120페이지, 125페이지, 이게 245페이지 정도 되고요. 이제 영어로 들어가거나 그런 걸 좀 빼고서 대략 세봤어요. 이거는 이제 실무편에서 페이지고요. 보시면 일단 이 책도 얇고, 그죠? 그 다음에 페이지가 작아서 그런데 문제는 똑같이 나온단 말이죠. 이 책에서 50문제, 이 책에서 50문제. 보시면 120페이지고 20문항이잖아요. 그래서 한 6페이지당 한 문제. 그냥 계산하면.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국내 자금 세탁 방지 제도에서는 125페이지인데 30문제가 나와요. 이게 대박이죠. 요거는 많이 외우셔야겠죠. 넘기면 문제 나오고 넘기면 문제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실무로 가면은 조금 많아지죠. 이제 16페이지당 한 문제. 여기가 제일 좀 비효율적이고요. 공부하실 때에는. 여기는 좀 비슷하게 7문제, 9문제 이렇게 되죠. 일단 여기 지금 공부를 시작하신 이 책은 딸딸딸 외우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등급이에요. 이런 등급 시험이 흔하지가 않은데 등급 시험을 취했습니다. 지금 600점 이상이면 일단 합격이고요. 100점 단위로 3등급, 2등급, 1등급, 그 다음에 900점 이상이면 1 플러스 등급. 보니까 1 플러스 등급 받으려면 많이 외워야 돼요. 숫자 같은 것들을. 그래서 지금 아마 통상적으로 보통은 그냥 이 정도로만 고득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. 여기에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진짜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유효기간은 3년이고요. 문제 유형을 한번 볼게요. 기본적으로 오지선다니까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게 제일 쉽게 나와요. 제일 쉽잖아요. 문제 내기도 쉽고. 특히 책을 보다 보면 이렇게 블루 포인트로 이제 4가지가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잖아요. 그럼 문제 출제하는 사람 제일 쉽죠. 다음 중 잘못된 것은. 그리고서 밑에 하나만 이상한 걸로 적어주면 되잖아요. 근데 다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 유형이 제일 쉽게 나오고요.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. 문장이 쫙 있는데 여기 단어들이 들어가는 거. 그러면 이제 1, 2, 3, 4, 5번 중에서 A번에 뭐가 들어가고 B에 뭐가 들어가고 이거를 찾아야죠. 그 다음 유형은 A에 대한 설명, B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거는 A는 뭐다, B는 뭐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. 그 다음에 옳은 내용을 모두 옳은 것은 옳은 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A, B가 옳다 혹은 뭐 A, B, C, D가 옳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.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제일 골치 아픈데요. 옳은 것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A는 맞다 틀리다 정해야 되잖아요. 읽으면서. 얘도 맞다 틀리다를 이제 확인해야죠. 그 다음에 이제 총 몇 개가 맞다라고 적어야 되는데 이거를 다 알기가 좀 어렵잖아요. 한 개가 좀 헷갈릴 수 있고 그러면 항상 뭐 예를 들어서 4개인가 5개인가 왔다 갔다 헷갈릴 수 있어요. 그러면 확률이 50%밖에 안 되잖아요. 이렇게는 오지선다이지만 되게 어렵게 나오는 시험이죠.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. 뉴스 기사라든가 어떤 그런 문장을 쭉 주고서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 중에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요.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. 뭐냐면 문제 있다기보다 힘든 게 지문이 엄청 길어요. 그래서 8절지 시험지인데 거기에 한 문제가 거의 꽉 찰 수 있어요.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. 부지런히. 100문제인데 120분이죠.
답안 적는 거 생각하면 한 문제당 1분. 쉬운 문제 나오면 1분 금방 하죠. 근데 좀 길거나 어렵거나 하면 1분에 어렵잖아요. 그래서 부지런히 푸셔야 된다. 실제로 문제 모자라는 사람들도 좀 있었어요. 1차 시험에서. 몇 개를 더 보면요. 100문제 모두 10점이 아니고 어려운 문제, 쉬운 문제가 있어요. 그래서 아까 아주 길고 이런 건 어렵겠죠. 그게 15점. 쉬운 문제, 뭐 다음 중 잘못된 것은 이런 쉽잖아요. 그건 5점. 그래서 얘들이 한 10%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느낌에. 정확하진 않지만. 문제가 정말 길어서 부지런히 풀어야 됩니다. 제도편은 암기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. FATF 레코멘데이션 공부하신 분은 아실 텐데 40개 권고사항이 있어요. 그 중에 5번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. 실제로 다 문제 나왔어요. 5번. 실무편은 일단은 책에서 다 나오고요. 근데 이제 실제로 말 그대로 실무에 관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. 그거는 뭐 어떻게 공부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책만 보시면 돼요. 그리고 공부를 좀 더 하신다 그러면 관심 있고 다른 책들을 보셔도 되고. 근데 뭐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이 책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. 기타. OMR 카드도 작성하는 게 좀 어려워요. 요만한데 100개가 들어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사인펜 가지고 이렇게 찍잖아요. 이렇게. 지나가다가 쿡 잘못 찍으면 바꿔야 되잖아요. 그 다음에 이렇게 100개를 찍다 보면 눈이 침침하기도 해요. 진짜로. 나이대가 다양하잖아요. 그러니까 노안이 오신 분들은 진짜, 힘들어요. 막 문제 200분, 아니 120분 봐야 되고, 이거 표시해야 되고. 그래서, 아침에 눈 필요하지 않게 하시고요. 그리고 아침에 너무 물 많이 먹지도 마시고요. 왜냐하면 중간에 나가면 못 들어가요.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독관이 그걸 다 케어가 안 되니까 못 들어오게 합니다. 그래서 참고 문제를 봐야 돼요. 그래서 시험 치기 전에 무조건 화장실 한번 갔다 오시는 게 제일 좋겠죠.